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현지에서 대규모 탈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수하려는 외국인과 현지인들로 공항이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남은 이들은 불안한 전국 속에 놓여 있죠. 혼란 속 총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떠나는 비행기에 매달린 피난민이 추락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지 이틀째부터 본격적인 공포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아프간인들은 숨죽인 채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탈레반 조직원들이 카불 거리를 장악하고 정부 관리집과 사무실, 언론사를 수색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이 퍼졌다고 전했습니다. 탈레반은 카불을 장악한 뒤 곳곳에 검문소를 세우고 아프간 경찰과 미군이 버린 차를 탈취해 탈레반 깃발을 달고 타고 다니며 순찰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터번을 두른 탈레반 조직원들은 행인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해 정부와 일한 흔적이 있는지, 이슬람적이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도 전해집니다. 탈레반은 호텔 등에 쳐들어가 불시검사를 벌이기도 하며 가택 침입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수도 카불이 함락 위기에 처하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누구보다 빨리 국외로 도피를 한 것인데요. 돈으로 가득한 차 4대와 함께 탈출한 것으로 드러나 각국에서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탈출용 헬기에 실으려 했는데 모두 들어가지 않아 일부는 활주로에 남겨둬야 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는 만약 자신이 아프간에 머물러 있었다면 수없이 많은 애국자가 순국하고 카불이 망가졌을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아 더욱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 공관원들은 아프간을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선견 지명이 있었는지 올해 상반기 미국과 아프간에서 유사 상황 발생 시 한국 공관원들의 철수를 미군이 지원한다는 내용의 양해 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양해 각서에 따라 한국 공관원들은 대사관에서 공항까지 미군 헬기를 타고 이동했고 미군 자산을 활용해 공항에서 중동 제3국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카불에서는 헬기를 타지 않고 육로로 공항까지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몰라 미리 보험에 드는 것처럼 양해 각서를 맺어두었는데 마침 딱 맞게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17일 공관원과 교민 대피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현지에 남아있는 한국 국적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아프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자신들은 지난 20년 동안 충분한 지원을 했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나서지 않을 때 미군에서 나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없고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를 위해 미군이 더 이상 피를 흘릴 수는 없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한국도 미군이 철수하면 아프간 꼴이 난다는 의견이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견을 나타낸 사람이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수석 연결 보좌관을 지냈던 워싱턴 포스트 마크 티센 칼럼리스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도 미국의 지원 없이 이런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며 미국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동맹국은 사실상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가 트위터에서 인용한 글과 트루먼이 독일, 일본, 한국에서 바이든이 아프간에 한 일을 했다면 오늘 세계는 매우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아프간 철군을 결정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크 티센의 주장은 지나치게 한국의 현 위상을 과소평가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뇌피셜에 치중한 의견이었기에 반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해당 트윗에는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각국 네티즌들은 그에게 한국 군사력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한국이 그렇게 약한 나라라면 북한이 왜 필사적으로 핵무기를 가지려 할까요? 이것은 발전된 동아시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견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국은 정교하고 현대적이며 고도의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군요. 더 많은 연구를 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부시 행정부를 위해서 일해왔다니 우울하다는 등의 비판과 조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크 티센이 트위터를 통해 아프간 사태와 관련 한국이 이처럼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의 지원 없이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상 국군의 자존심까지 건드린 격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미가 연합 방위 태세를 한반도 및 영내 평화 번영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프간처럼 무장단체에 의해 수도가 함락될 정도로 약체 국가는 아니라는 거죠. 17일 국내 한 언론이 군 당국을 취재한 결과 일각에서는 아프간 정부가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영토 수호의 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의 독립운동이나 한민족의 저항과 같은 역사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점령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방위태세에 물론 필수적이지만 국군의 전력만으로도 아프간보다 뛰어나다는 의미죠.
한국군 상비 병력은 병력 자원의 감소로 인해 2017년 61만 8천여 명에서 2022년 말까지 50만 명대로 감축될 예정인데요. 다만 병에서 숙련 간부 위주로 정예화함으로써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단합된 결기와 독자적 역량이 없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대신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은 변치 않는 역사의 교훈이 된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군사력 평가 민간 기관으로 해마다 발표 내용이 언론에서 회자되는 글로벌 파이어 타워가 군사력, 재정력, 병참 능력, 지리 등을 근거로 평가한 군사력 지표인 파워 인덱스를 기준으로 군사력 순위는 조사 대상인 140개국 가운데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은 포함되지 않는 재래식 군사력 평가지만 75위의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28위의 북한보다 확연하게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한국보다 해당 평가 지표에서 높은 순위에 오른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밖에 없는 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각국 네티즌들이 나서서 마크 티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미국은 국익에 따라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는 것 또한 그들이 얻는 국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국을 지키기 위한 단편적인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열강들은 아프간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쁜 상황입니다. 할 만큼 했다는 미국은 베트남전의 교훈으로 착착 순조롭게 이것저것 빠짐없이 준비를 하며 철수하고 있죠. 일찌감치 러시아는 광을 팔며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아프간과 국경 일부가 맞닿아 있는 중국은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이고 탈레반이 위구르 무장단체를 자극해 무장 독립운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수민족들도 자극을 받아 위구르 편을 들게 되면 중국 내부 문제가 심각해지고 미국과 경쟁하기도 바쁜 중국은 설상가상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는 중국 핵 경납고 시설이 있습니다. 만약 탈레반과 위구르 단체가 핵이라도 유출하면 난리가 나버리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은 1대1로를 실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충지인데 여기에서 핵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이 입는 타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중국 내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부러 이 타이밍에 발을 뺐다는 의견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애가 타는 중국은 아프간과 가까운 국가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탈레반은 자신들의 집안 사정을 해결하기에도 바빠 위구르는 건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겠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후 재건에서 실패가 쓰라리다면서 난민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난민 수용에 대한 걱정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국제기구는 한국에서 난민 수용을 강하게 요구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법 전문 중에는 한국은 1994년부터 2003년간 약 3,800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전체 탈북자 규모에 비해 적은 숫자이나 다른 국가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인 규모에 비해서는 훨씬 큰 규모이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가 탈북자를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난민 수용의 책임을 어느 정도 졌다고 보고 이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한국이 제3세계 난민을 받는 걸 거절해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죠. 국제관계 내에서는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이면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나라라고 여겨지지만 암암리에 이런 룰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1년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년 만에 베트남 전쟁에 이어 미국의 실패한 전쟁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기후변화에 전염병에 국제정세까지 참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